반갑습니다, 여러분. 총각 같지만 결혼 9년 차인 35살 학부형 투잡스입니다. 요즘 M4 세대라고 해서 뭐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내 집 장만도 다 포기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 외제차 사서 연로적으로 오늘만 멋지게 살겠다는 카푸어족도 등장했고요. 제 주변에도 나는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라는 비혼족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시대적, 문화적, 뭐 경제적 또는 뭐 주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저를 비롯한 기혼자들이 행복할 의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투잡스의 추천 도서도 있으니 Keep watching please. 제가 2년 전에 커플 매니저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결혼 정년기에 젊은이들을 만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까 뭐 아는 형 또는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후회를 하더라. 뭐 니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라. 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 불행하다고 하더라. 뭐 지긋지긋하다고 하더라.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산다고 하더라. 뭐 집에 가기 싫다. 뭐 내가 노예 같다. 뭐 요즘 남자들 또는 여자들 너무 불쌍하다 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기혼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뭐 제 주변에만 그렇고 저 뭐 다른 동네는 안 그렇다면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제가 9년 정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 힘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었냐면 양가 집안에서 허락 아닌 허락까지 다 받아서 당장 내일 이혼 도장 찍으러 가기 직전까지 이혼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제 치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지금은 뭐 추억으로 여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데 사람은 태생부터 좋은 점은 당연시 여기면서 불편하다거나 또는 뭐 싫은 점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성악선이라는 얘기죠. 만약 인류가 좋은 점에 만족하고만 살았다면 이렇게 고도의 문명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유튜버로 성공할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많은 연구실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왜 많은 소송들과 협의위원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결혼 절대 가볍지 않은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9년 살아온 투잡스 니가 뭘 안다고 결혼에 대해서 떠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9년간의 삶을 토대로 기혼자들이 행복할 의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결혼의 장단점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한 이유이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사랑하니까. Because I love you. 다들 뭐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뭐 콩깍지 씌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몸과 마음이 외로우니까. 에브라함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보면 가장 베이스적인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물, 성, 수면, 항상성, 배설, 호흡 등과 같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신체적 기능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 욕구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욕구이므로 다른 어느 욕구보다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의 욕구 단계 이론 심리학 용어 사전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뭐 두 번째, 몸과 마음이 외로우니까는 뭐 됐다 맞죠. 3. 나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으니까. 일명 종족 번식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번째, 집에서 결혼하라고 잔소리 하시니까. 이것 또한 종족 번식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섯 번째, 당연히 뭐 저는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했다. 이 정도입니다. 결혼할 당시 단점은 뭐 당연히 생각지도 않았었고 뭐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정도야 뭐 거뜬하지 뭐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세상 천지에 좋은 것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게 세상 이치 아닌가요? 결혼할 당시의 생각이 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고 쉽게 바뀌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랑요. 그 감정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통계학적으로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년 이후에는 뭐 전우애로 산다는 뭐 농담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몸과 마음이 외로우니까. 뭐 이건 아직도 제 입장에서는 많이 유효합니다. 3번, 나 닮은 아이 둘 낳았습니다. 그냥 크나요? 얘네들이 큰 케어 없이 혼자 다닐 수 있게까지 기를 때까지 모성애, 부성애 뭐 이런 거 빼고
직관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라는 잔소리는 안 듣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과 양가 식구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생겼지요. 이거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괜히 고부관계, 뭐 10월더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명절 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것도 반증하는 뭐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것은 뭐 패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 하나 남았습니다. 장점이 다 상쇄가 되고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 몸과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럼 결혼 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은요. 첫 번째, 내 시간과 돈, 정신, 미래 계획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입니다. 이게 작은 단점 같아 보이세요? 전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풀면 30분짜리라 다음에 제가 따로 다루기로 할게요. 두 번째, 삶의 패턴과 취향, 습관이 너무도 다르다. 이것도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작은 단점 아닐걸요. 세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제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지요. 세상에 싸우는 93%가 돈과 관련이 있다는 뭐 내용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양가 집안의 가족으로서의 몰입.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단점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서로 간의 신뢰. 저희는 부부 간의 의무에 대한 신뢰는 뭐 아직도 굳건합니다. 와이프와 저는 못 믿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업을 제가 한번 크게 말아먹고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손대는 일마다 다 미끄러지는 경험을 하고는 하는 일마다 와이프가 못 믿어주는 거. 그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씩 믿어주는 눈치입니다. 그냥 뭐 큼지막한 거 5가지만 꼽았습니다. 자,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있던 장점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단점 5가지가 생겼으니까는 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분노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맞죠? 배우자의 잘못, 뭐 사회의 잘못, 또는 뭐 양가 집안의 잘못,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거의 다가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그러면 될 거야, 좋을 거야,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시작한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점 중에 하나만으로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세 번째 장점 중에 세 번째 아이들 얘기는 안 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나를 닮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고 빨고 하다 보면 진짜 세상에 없는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망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친구요, 뭐 동료요, 아는 형님, 주변 사람, 교회 사람 누구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저는 가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세상 모든 부모들과 부부의 진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것을 깨닫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투잡스는 지금 비혼족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라는 생각입니다. 결혼해봤자 다들 얼마 못 가서 이혼하면서 인생이 베베 꼬이는데 차라리 나는 뭐 처음부터 그냥 혼자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를 비롯한 우리 기혼자들이 조금씩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이혼율이 떨어지고 기혼자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면 비혼자들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개똥 철학을 오늘 주저리 늘어놓아 봤습니다. 뭐 그래 그건 알겠다 뭐 그래서 내보고 어쩌라고 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제 책장에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을 5권 뽑아왔습니다. 혹시나 뭐 리뷰 원하시는 책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eep going. 그대로 가라.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두 번째,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 책도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조지 메이슨 대학 최고 교수가 된 정유선의 내 인생을 움직인 한마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네 번째, 당신의 마음에 잔잔히 새겨질 희망일기.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 마지막 5번째, 마음을 다스리면 희망이 보인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혜로운 이야기, 자신감을 주는 90가지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제 개똥 철학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생각하시는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안녕! 정말 좋아요!